중국 AI? 그거 사기예요. 다운받으면 해킹당해요. 지금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천재 학생이 중국에서 발표한 AI는 사기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사기를 쳤길래 한국 학생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 이름은 설인이고 실리콘밸리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챙기고 연구실로 향했어요. 제 삶은 실험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내는 긴 시간들로 가득했어요. 제 일에 열정을 느꼈지만 점차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루틴 속에서 작은 연구실의 안전한 벽 너머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어느 맑은 아침 책상에 앉아있을 때 눈길을 끄는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신자는 과학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의 에르당 교수님이셨어요. 평소 받던 이메일과 달리 이 이메일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큼 특별한 초대장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여 혁신적인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베이징에서의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모험을 꿈꾸며 일상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었던 긴 밤들을 떠올렸어요. 이 이메일은 그 꿈에 대한 답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 이메일을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구 파트너인 아우라에게 보여드렸고 아우라도 저와 함께 신나는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 위험을 감수하며 이 신비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새로운 문화, 낯선 음식,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중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에르당 교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술이 진짜로 발전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모험이 제 과학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 날 공항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우라와 함께 터미널을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 애썼어요. 큰 창문 너머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보며 공기 중에 느껴지는 설렘을 함께 했어요. 제 심장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며 빠르게 뛰었어요. 새로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 순간 발걸음마다 옛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 중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아래 세상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우라와 함께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정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꿈을 나누며 서로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였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베이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어 간판과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울려 퍼지는 소리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왔어요. 모든 것이 변하려 한다는 걸 느꼈고 이 여정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제 인생과 주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공항에서 현지 AI 연구소에서 온 상냥하고 밝은 미소의 시린 씨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시린 씨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바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께서는 천천히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린 씨는 저희가 일하게 될 연구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곳은 지역에서 가장 진보된 센터 중 하나였으며 창의성과 기술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발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연구센터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베이징 시내를 바라보며 분주한 사람들과 현대적인 마천루,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상기시키는 고대 사원을 보았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걷고 길거리 상인들이 간식을 팔며 공원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건물 외관은 현대적인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곳곳에 오래된 모습들이 보였어요. 한 구석에는 낡은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방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최첨단 연구를 약속받았던 센터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남아있는지 의아했어요. 아우라와 저는 서로 눈길을 주며 약속받은 진보된 연구 환경과는 달리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눴어요. 저는 첫 몇 시간을 센터를 탐방하며 보냈어요. 현지 연구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왜 여기엔 이렇게 오래된 기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서 모든 걸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라는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답변은 모호했고 마치 모두 뭔가를 숨기려는 듯 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앞에 놓인 신나는 기회를 집중하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소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 연구실에서는 홍보자료에서 주장한 내용과 맞지 않는 서류와 데이터들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꾸며놓은 듯 했지만 실제 증거는 부족했어요.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모든 미스터리에는 해답이 있다며 스스로를 다잡고 당분간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센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해질 무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센터 구내식당 창가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마치 반전이 넘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센터의 비밀을 밝혀내게 될지, 약속했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제 인생관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지 고민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항상 한국의 첨단 기술과 강한 근면 성실에 대해 조금은 알았지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호기심,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어요. 저는 노트에 오늘은 이상하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날이었어요. 질문이 많고 답을 찾아야겠어요. 라고 적으며 연구센터가 마련해준 작은 손님집에서 잠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에르당 교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새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아니라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아요. 저는 불확실한 세계로 발을 내딛었고 매 순간이 경이로움과 발견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연구센터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지, 제 초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만난 아우라, 두려움과 열정을 함께 나눈 아우라, 시린 씨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 한몫할 다른 인물들에 대해 곱씹었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깊은 설렘을 느꼈어요.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위험을 감수한 저의 선택이 옳았음을 믿었고 이 모험이 과학적 혁신뿐만 아니라 인생, 우정,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잠들며 저는 베이징의 야경 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교통소리, 희미한 대화소리, 그리고 가끔 스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작지만 중요한 존재임을 느꼈어요. 저는 이 큰 세상의 한 조각임을, 그리고 여기서의 모든 행동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한 걸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차분한 마음을 품은 채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초대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문을 통과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해내리라 다짐했어요. 베이징에서의 매 순간 모든 질문과 답변이 희망과 발견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어요. 비록 의심이 많았지만 저는 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저 서린이 일상의 틀을 벗어나 진실, 혁신,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찾아 떠난 이야기예요.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고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넘쳤어요.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베이징 연구센터의 작은 손님집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젯밤 잠들려고 해도 머릿속은 현지 연구원들의 애매한 답변과 이상한 장비에 관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여정이 뭔가 공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센터의 작은 라운지에서 아우라를 만났어요. 아우라는 누군가 언제 튀어나올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서린 씨, 아우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우라는 어젯밤 몰래 컴퓨터 한 대에서 파일을 복사하려다 보안 요원에게 거의 들킬 뻔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보안 요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던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연구센터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우라와 저는 함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건물의 조용한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의심스러운 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복도는 어둡게 빛나고 발소리가 벽에 메아리 쳤어요. 마치 건물 전체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오래되고 먼지가 쌓인 장비들 사이를 지나며 오싹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최신식이었을 센터가 지금은 일부가 버려졌거나 감춰진 것 같았어요. 한 사무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데이터와 숫자로 가득 찬 그 서류들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숫자들이 너무 완벽해서 마치 누군가 모든 걸 멋지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혼잣말을 하며 저는 주의를 끌리지 않으려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제 심장은 이 증거들이 위험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에 쿵쾅거렸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센터의 낮 시간대 바쁜 활동 속에서도 구석구석 숨겨진 비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장비를 보거나 이상한 서류를 읽을 때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아우라의 겁먹은 얼굴과 보안요원의 발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조용한 자리를 찾았어요.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그날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을 기록했어요. 지저분한 제 필체로 질문들과 센터의 구조에 대한 대충의 스케치를 남겼어요. 누가 이 이상한 작전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진실은 거짓과 완벽한 숫자 뒤에 숨겨져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누군가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도 글을 쓰는 것만으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센터의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이가 지긋하고 다정해 보이는 한 현지 연구원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있나요? 왜 서류의 숫자들이 너무 완벽해 보이나요? 라고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누군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듯 주위를 살피며 애매한 대답만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위치는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고는 급히 걸어가셨어요. 저는 답답함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아우라와 저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건물 한켠의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서린 씨, 아우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우리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비밀스러운 곳으로 몰래 들어가 숨겨진 컴퓨터들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어요.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의 키 입력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폴더 속에 담긴 공개된 센터의 기록과 맞지 않는 연구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USB에 복사했어요. 마치 큰 미스터리의 단서를 모으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더 격렬해질 것만 같았던 순간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저는 얼어붙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안 요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눈이 방 안을 샅샅이 후는 것을 보며 저에겐 몇 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라 숨어요. 라고 어깨 너머로 재빨리 속삭였어요. USB 드라이브를 코트 밑에 숨기고 컴퓨터에 집중하는 척하며 바쁘게 있는 척했어요. 손가락은 떨렸고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요원은 마치 영원처럼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고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몸이 아직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요원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아우라를 찾았어요. 복도 근처의 작은 옷장 안에서 아우라를 발견했어요. 창백해졌지만 단호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라고 낮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함께 복도의 미로 같은 길을 재빨리 빠져나갔어요. 건물은 마치 우리 앞에서 변하는 듯했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발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어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잡힐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출구로 통하는 잠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 심장은 내려앉았어요.
자유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깨달았어요. 아우라를 바라보니 아우라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작은 끄덕임으로 말한 것 같았어요. 열쇠나 헐거운 손잡이를 찾다가 결국 문을 억지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우리는 긴 어두운 복도로 나왔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모퉁이에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려가면서 저는 우리가 모은 파일과 서류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이 파일들이 센터와 이상한 데이터의 진실을 폭로해줄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이 증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도움을 받으리라는 강한 충동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두려워서 조심스러웠어요. 붙잡힐까봐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질까봐 모든 순간 경계하며 걸었어요. 마침내 건물 뒤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서비스 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밀어 열자 차가운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가 맞이해 주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나오자 베이징의 분주한 소음은 멀리 사라진 듯 했어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아우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도전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탈출의 순간 저는 에르당 교수님의 기묘한 초대장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의 새로운 시작 약속을 믿었지만 이제 보니 상황은 겉보기와 달랐어요. 센터는 숨겨진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궁금했어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강인하고 똑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어난 사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저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어요. 안전한 은신처에서 누워있던 저는 아우라와 제가 모은 증거가 주머니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오늘은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단호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이 전환점임을 알았어요. 새벽 전에 아우라와 저는 은신처의 작은 부엌에서 조용히 만났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연하게 우려 섞인 차를 마셨어요. 아우라께서 낮은 목소리로 서린 씨,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교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 듯 미소 짓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아우라의 모습에 저는 어깨를 토닥이며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 연구센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위험 부담이 컸지만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두려움에 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베이징 거리는 사람들로 서서히 붐비기 시작했어요. 군중 속의 모든 얼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센터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에 다가갈 때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벽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한때 익숙했던 건물이 이제는 어두운 비밀의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직원들과 보안 카메라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주머니 속에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움켜쥐며 그것이 약속이자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건물 내부의 복도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우리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우라와 저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오래된 서류와 먼지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책상 위에는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 이름과 숫자가 적힌 폴더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폴더를 열 때마다 제 심장은 무거워졌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 점 한 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돌파구가 보일 것만 같았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에르당 교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교수님의 얼굴은 차분했고 애절함과 계산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서린 씨, 아우라 씨,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인사하시며 바쁘게 움직이셨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숨기려 애쓰며 교수님, 왜 여기 계세요? 이 센터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도 온기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예의주시해 왔어요. 이 센터는 더 큰 계획, AI 연구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제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뒤틀렸어요. 아우라는 눈이 커지며 교수님, 우리를 이용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를 믿었는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신뢰는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선 충성심이 드물어요. 여러분을 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며 교수님, 우리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셨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게임의 졸개가 아니었어요.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택의 시간이에요. 이계에게 남아서 함께할지 아니면 목숨을 지키며 떠날지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소용돌이쳤어요. 아우라를 바라보니 아우라도 같은 생각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남는 것은 교수님의 조작에 굴복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탈출하여 진실을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제 목소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했어요. 순간 고요한 분위기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복도에서 보안요원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눈빛에는 뭔가 해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여러분은 도망칠 수 없어요. 진실은 더 큰 선을 위해 감춰져야 해요. 라고 낮고 음산하게 말씀하시자 저는 답을 할 틈도 없이 보안요원이 아우라의 팔을 붙잡는 걸 보았어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다른 보안요원이 막아서며 저는 갇힌 새장 속의 새처럼 느껴졌어요. 절박한 순간 제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가 열쇠임을 기억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증거를 지켜야만 했어요. 모든 힘을 짜내어 보안요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아우라의 손을 꼭 잡으며 도망쳐요. 라고 외쳤어요. 알람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방 안은 혼란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소리치며 출구를 향해 달려나갔어요. 저는 두려움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느꼈어요. 탈출하여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우리는 복도를 뛰어가며 보안요원들을 피하고 벽 뒤에 숨었어요. 한 발 한 발이 시간과의 경주 같았어요. 뒤에서 쿵쿵거리는 보안요원의 발걸음과 명령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우라의 손을 꼭 쥐며 이 혼란 속의 생명줄을 느꼈어요. 마침내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서비스 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어두운 내부와 달리 밝은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좁은 골목으로 뛰쳐나왔고 도시의 소음과 뒤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벽에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며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아우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탈출의 순간 저는 에르당 교수님의 기묘한 초대장을 다시 생각했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작을 믿었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겉모습과 다르더군요. 센터는 숨겨진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 위한 더 큰 음모의 일부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아우라와 저는 다음 행동을 상의했어요.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라고 아우라가 조용히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연락해야 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온갖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한 의지도 피어올랐어요. 우리는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검토했어요. 화면에 부드러운 빛이 지친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하루 동안 겪은 사건들에 아직도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연구센터에 조작된 데이터와 부조리한 숫자들이 제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트의 진실은 종종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의심해야 해요. 라고 적었어요. 아우라와 제가 이미 많은 위험을 감수했음을 생각하며 아직 이 미스터리의 표면만 긁어봤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찾아오자 저는 동네의 한 노련한 현지 연구원에게 센터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간단한 질문으로 왜 여기엔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있나요? 왜 서류의 숫자들이 너무 완벽한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누군가 듣지 않기를 바라며 모호한 답변을 하셨고 곧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답답함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해가 지고 긴장이 감도는 저녁, 아우라와 저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건물 한 구석에서 만났어요. 서린 씨, 아우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우리는 증거 수집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한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숨겨진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마치 증거라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듯이 행동했어요. 작은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한 번의 키 입력마다 우리를 진실에 더 다가가게 하거나 혹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USB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복사하며 저는 큰 미스터리의 단서를 모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더 이상 상황이 심각해질 수 없을 것 같던 찰나 방문이 크게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저는 얼어붙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안 요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눈빛이 방을 샅샅이 훑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몇 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우라 숨으세요. 라고 재빨리 어깨 너머로 속삭였어요. USB 드라이브를 코트 밑에 숨기고 컴퓨터에 집중하는 척하며 바쁘게 있는 척했어요. 손은 떨렸고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썼어요. 보안 요원은 문가에 서서 긴 시간이 흐른 듯 있다가 결국 돌아서고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몸이 아직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요원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아우라를 찾았어요. 복도 근처의 작은 옷장에서 아우라를 발견했어요. 아우라는 창백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라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복도의 미로 같은 길을 재빨리 빠져나갔어요. 건물은 마치 우리 눈앞에서 변하는 듯했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발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어요. 매 발걸음마다 잡힐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어요. 잠긴 출구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자유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우라를 바라보자 그녀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작은 끄덕임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열쇠나 헐거운 손잡이를 찾아 결국 문을 억지로 열 방법을 찾아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우리는 긴 어두운 복도로 나왔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모퉁이마다 비밀과 위험이 숨어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달리며 저는 우리가 모은 파일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이 파일들이 센터와 그 이상한 데이터의 진실을 폭로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결과가 두려웠어요. 잡힐까봐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모든 순간 경계하며 걸었어요. 마침내 건물 뒤편으로 나가는 작은 서비스 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밀어 열자 차가운 바람과 멀리 들리는 차량 소리가 맞이해 주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나왔고 베이징의 분주한 소리와 뒤에서 벌어진 혼돈이 섞여 있는 것을 느꼈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아우라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더 큰 도전의 첫걸음일 뿐이었어요. 그 탈출의 순간 저는 에르당 교수님의 기묘한 초대장을 다시 생각했어요. 교수님의 약속, 새로운 시작을 믿었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겉모습과 달랐어요. 센터는 숨겨진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 위한 더 큰 음모의 일부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강인하고 영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베이징에서 겪은 위험과 배신의 강렬한 날들을 뒤로하고 아우라와 함께 새 출발을 약속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된 설렘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라 보였어요. 곳곳에 한글 간판,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스치는 친절한 미소들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기분을 주었어요. 바쁜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질서정연함과 따뜻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낯선 이들에게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베이징에서의 탈출 때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기운이 제 마음의 긴장을 서서히 씻어주었어요. 아우라도 저와 같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한 분의 다정한 한국분께서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보셨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분은 저희를 편안한 셔틀에 안내해 주시며 가까운 호텔로 모셔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니 현대적인 건물 옆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저는 잠시 창가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생활 소리가 오랜만에 저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노트의 한국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취적인 열정이 느껴져요. 라고 적으며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날 아우라와 저는 한국의 저명한 AI 연구원인 하림 박사님을 만났어요.
이미 그녀의 명성을 들었었지만 직접 뵙게 되니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하림 박사님은 따뜻하고 당당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진심이 담긴 미소로 환영해 주셨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 그녀의 말투에서 저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림 박사님께서는 저희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듬뿍 들어오는 현대적인 건물 속 연구실은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복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연구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각 컴퓨터와 장비가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연구원들 간의 협력과 존중이 느껴져서 마치 따뜻한 팀워크가 넘치는 곳 같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우라와 저는 베이징에서 겪은 일들을 차분히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이 돌아오지 않도록 천천히 두려움을 떨치려 했으며 숨겨진 파일,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에르당 교수님의 배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림 박사님께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미 이 센터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계신 듯 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하림 박사님은 앞으로 다가오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정직한 연구와 진정한 혁신을 믿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중요한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해야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차가운 겨울의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이후 박사님께서는 연구실을 안내해 주셨어요. 최첨단 장비들을 보여주시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시스템, 심지어 의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이 점점 커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멀리 떨어진 기술과 대중문화로만 알려진 나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하림 박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진심, 노력, 그리고 남을 향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여정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하림 박사님께서는 저희를 법률 전문가 소윤 변호사님과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소윤 변호사님은 밝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국제단체와 함께 부패와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시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짓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해요. 제가 증거를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함께 우리는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림 박사님께서는 연구실의 한 조용한 회의실에서 우리의 증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고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고 소윤 변호사님은 법적 문제들을 꼼꼼히 챙기셨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베이징에서 겪었던 모든 일맞지 않는 장비, 조작된 파일들, 그리고 에르당 교수님의 차가운 표정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단서임을 노트의 진실은 우리의 무기예요.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라고 적으며 기록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연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하림 박사님께서 따뜻하게 저를 불러 서린 씨, 아우라 씨는 정말 용감했어요.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도 여러분은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어요.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온기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림 박사님 근처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제 여정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우라, 보안요원의 엄한 경고, 현지 연구원들의 은밀한 시선, 그리고 에르당 교수님의 차가운 배신의 말들. 이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이제 저는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국제연구 커뮤니티의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려고 했던 저는 창가에 앉아 아우라에게 나중에 다시 만나서 다음 계획을 상의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옆 테이블에 앉은 노트북에 열중하는 젊은 대학생 비오르트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비오르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질서 있는 거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직접 경험하며 시각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의 수줍은 미소와 간단한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밤 하림 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안전한 은신처에서 아우라와 저는 만났어요. 소박한 아파트의 거실과 작은 부엌이 있는 곳에서 부드러운 조명 아래 노트북과 노트가 펼쳐진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우라는 진실을 설득하려면 문서, 사진, 파일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며 우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속인 거짓에 맞서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발코니로 나와 시원한 밤 공기와 멀리 들리는 차량 소리가 제 긴장을 달래주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베이징, 그리고 한국까지 이어진 여정을 되돌아보며 매 걸음마다 겪은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모든 경험이 지금 여기 진실과 정의가 같이 있는 곳에서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잠시 후 소윤 변호사님과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증거 정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한 조언을 들었어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안내와 실용적인 조언 덕분에 우리의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대화가 새벽까지 이어진 후 저는 아우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언가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아우라도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 역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함께 나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노트에 오늘 우리는 정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내일은 세상에 진실을 전할 거예요. 라고 적으며 그날 밤의 고된 작업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우라, 하림 박사님, 소윤 변호사님, 그리고 비오르트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베이징 연구센터의 부패와 기만을 폭로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작업이 단순히 미래 연구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올바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저는 베이징 연구센터에서부터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도 가슴에 무겁게 남아있어요. 이곳에서의 매일은 희망과 노력의 연속이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림 박사님과 소윤 변호사님을 만나 작은 회의실에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회의실은 단순하지만 따뜻했고 큰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왔으며 주위에 산만함 없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하림 박사님께서는 아우라와 제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저는 사진으로 찍은 문서와 USB에 담긴 이상한 파일들을 보며 서린 씨, 여러분이 발견한 이 데이터에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보입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여 뛰었어요. 소윤 변호사님께서도 우리의 법체계는 연구자와 대중을 이러한 기만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국제 무대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패에 맞서 단호하게 서야 한다는 마음을 다졌어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국제연구단체, 그리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림 박사님께서 증거를 상세한 보고서로 정리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소윤 변호사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희망과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베이징에서 목격했던 모든 장면들, 증맞지 않는 장비들, 조작된 파일들, 그리고 에르당 교수님의 차가운 표정을 모두 노트에 기록하며 진실은 우리의 무기예요. 거짓을 이겨내야 해요. 라고 적었어요. 이 기록은 단순한 부패 폭로를 넘어 앞으로 윤리적 연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하림 박사님께서 따로 제게 다가와 서린 씨, 아우라 씨,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여러분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하면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추운 날에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것 같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림 박사님 근처의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제 여정에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우라, 베이징에서의 그 엄한 보안 요원, 은밀한 눈길을 보낸 현지 연구원들, 그리고 차가운 배신의 말을 남긴 에르당 교수님. 이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서서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 국제 연구 커뮤니티의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 카페는 소박하고 아늑했으며 나무 의자와 신선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저는 아우라에게 나중에 다시 만나서 다음 계획을 논의하자고 문자를 보내며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옆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한 젊은 남자를 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비오르트였고 폴란드에서 온 대학생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과 질서 있는 모습에 시각이 달라졌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의 수줍은 미소와 한마디 말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회의적인 시선조차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하림 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안전한 은신처에서 아우라와 저는 만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박한 아파트의 거실과 부엌,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작은 공간에서 노트북과 노트가 펼쳐진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세상의 진실을 전할 방법을 모색했어요. 아우라는 모든 문서, 사진, 파일이 완벽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진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시자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자 약속임을 깨달았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 발코니로 나와 시원한 밤 공기와 멀리 들리는 차량 소리가 제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베이징, 그리고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지금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길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별빛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거예요. 라고 속삭이며 결연한 마음을 다졌어요. 소윤 변호사님과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진행 상황을 상의하자 그녀의 실용적이고 따뜻한 조언 덕분에 우리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저는 아우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무언가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우라도 피곤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말이 제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저는 노트에 오늘 우리는 정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내일 세상에 우리의 진실을 전할 거예요. 라고 적으며 그 밤의 고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베이징 연구센터의 부패와 기만을 폭로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의 작업이 미래의 연구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이 새로운 장에서 저는 연대가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위험하고 험난한 상황이라도 함께라면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그 믿음이 제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모든 것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우리 길을 가로막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진실 위로 빛을 비추는 듯 했어요. 이른 아침 저는 차분한 결심과 함께 눈을 떴어요. 아우라와 제가 모은 증거, 하림 박사님과 소윤 변호사님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보고서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이징 연구센터에서 벌어진 거짓과 기만을 세상에 폭로할 기회였어요. 안전한 은신처를 나서며 그날 한국의 거리는 에너지와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베이징의 어두운 복도에서의 탈출, 에르당 교수님의 배신, 그리고 한때 두려움에 떨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밝은 한국 아침 햇살 아래 그 아픈 순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임을 확신했어요. 작고 분주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는 신뢰하는 언론인, 윤리적 연구 지도자, 그리고 국제단체의 대표들과 만났어요. 회의실은 심플하면서도 깨끗했고 하얀 벽과 넓은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고서를 열었어요. 사진, 스캔한 문서, 그리고 센터에 조작된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명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이름은 설인입니다. 오늘 저는 베이징 연구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센터가 겉으로는 진보된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드렸어요. 오래된 장비들, 조작된 숫자들, 그리고 교수님께서 증거 앞에서 보여주신 냉혹한 표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고 한 기자가 이 증거는 어떻게 모으셨나요? 라고 질문하자
저는 아우라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파일과 사진을 모으는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우리가 발견한 진실의 심각성을 곱씹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한 연구 지도자가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또한 국제단체 대표도 모든 연구자들이 정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만은 반드시 끝나야 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회의실 곳곳에 제 진실에 공감하는 얼굴들이 보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부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보고서를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기로 결정했고 소윤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문서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셨어요. 하림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연구가 정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시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 계획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유명 방송 작가 유현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유현 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셨어요. 저희 보고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서린 씨,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단호한 결의를 다졌어요. 며칠 후 하림 박사님의 연구실은 바쁜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연구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보고서를 검토했고 곧 신뢰받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이징 연구센터의 부패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정직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처음 회의 때 회의적이었던 폴란드 대학생 비오르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질서 있는 거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경험하며 진실과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해주셨어요. 그의 간단한 메시지는 제게 큰 웃음을 선사했어요. 의심 가득했던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커뮤니티 센터의 한 조용한 방에서 저는 연구자들, 학생들, 그리고 센터의 거짓 약속에 상처받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감사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날 아우라, 하림 박사님, 소윤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어요. 무대와 밝은 조명이 있는 큰 홀에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스크린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서린입니다. 오늘 저는 진실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연구센터에서 벌어진 기만을 폭로했어요. 이제 거짓이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정직과 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모든 두려움과 희망이 전해졌어요. 방송 도중 유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용기와 진실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전해주셨어요. 라이브 채팅창에는 수많은 응원과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한국,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우리의 작업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고 거짓에 맞서 싸울 의지를 불러일으켰음을 알게 되어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진실은 공유될 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고서는 언론과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연구 윤리와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저는 여러 회의와 강연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위험과 배신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상징이 되었어요.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좁은 연구실에서부터 베이징의 위험한 복도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의 거리까지 이어진 여정을 기억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단 한 곳의 연구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직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늦은 밤 한적한 카페 밖 작은 거리에서 혼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곁에 있었던 아우라, 하림 박사님, 소윤 변호사님, 유현 씨,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비오르트의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속으로 진실이 오늘 승리했어요.
연대와 용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며칠 후 우리 보고서가 전 세계에 퍼지며 베이징 연구센터의 부패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에르당 교수님의 이름이 주요 음모의 한 축으로 거론되었고 당국은 속았던 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가슴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자부심으로 벅찼어요. 매일 새로운 청중에게 우리의 여정을 전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연구원만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한 사람의 일원임을 깨달았어요. 밝은 미래의 문턱에 서서 저는 우리 여정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진실과 연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어요. 내일이 오면 저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제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을 그리듯 마무리되었어요. 배신의 그림자에서 진실의 빛으로 나아가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귀중한 발판이 되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을 향해 진실이 항상 승리하고 연대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믿음을 안고 당당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